정말 중고차 잘못 타시게 되시면은 이 스캐닝 안 해봤을 경우에 200~300만원 버리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진단기를 통해서 스캐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대 번호 다 찍혀 있죠? 보시죠, 고장 코드 하나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 상태가 정말 좋다라는 거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미랄자동차입니다. 정말 중고차를 잘 구입하시려면요, 미랄자동차에서 구매대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차량을 볼 거냐? 차량은 올류투탄 차량입니다. 일단 좋은 차량 찾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소비자분께서 원하시는 옵션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어디에 왔냐면요, 바로 김포에 있는 매매단지에 왔습니다. 일단 여기도 실내에 있어서 차량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차량 상태가 어떨지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2천만원이 넘는 차량들은 봐야 되는 점들이, 차량 상태도 중요하겠지만은 실내외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차량 상태가 자주유지 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서류적인 것들을 보면서 이 차량이 정말 문제가 없는 차량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시는데요, 차량 번호 확인, 차대 번호 확인, 바로 이 차량이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말소가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은 아닌지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성능 기록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용도 변경이 있는 차량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용도 변경에 따라서 차량 상태도 분명히 자주유지될 수 있다는 거, 주행거리랑 계기판 주행거리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사고 이력이라든지 교체 의무 상태라든지 어디 판금 도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살펴보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있습니다. 바로 성능 상태 점검자가 이 차량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을 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외관 상태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헤드램프 상태입니다. 헤드램프가 깨져갖고 습기가 차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깨진 부위나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안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 쪽에 기스 있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기스가 있어요. 또 차가 오래된 차량들 간혹 가다가 이 썬팅지 있잖아요, 썬팅지가 들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썬팅지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요. 중고차를 보러 가실 때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차량 단점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네요. 또 여기서 또 봐야 되는 점들이, 앞범퍼와 이 휀다본에 단차가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제대로 범퍼를 고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단차 나는 부분 전혀 없죠?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휀다 부분, 운전석 휀다입니다.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뒷도어입니다.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이 차량은 제가 봤을 때는 도색 한번 들어가지 않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일단 보여주고요. 2019년식 35주차 타이어입니다. 그러면은 20년, 21년, 2년 정도가 된 타이어고요.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50% 정도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1년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반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타이어도 마찬가지로 2019년식 타이어가 껴져 있을까요 과연? 여기 떠있네요. 똑같네요. 뒤에 브레이크 패드도 마찬가지로 반 이상 남아있고요. 앞뒤 브레이크 패드는 좀 타시다가 아마 교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차량이 흡연한 차량이 아닌지. 뒷좌석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시트 상태 보시면 뒷좌석은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동 시트 2, 3회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량장치 쪽에 또 침수된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의 어떤 엔진 소음이라든지 엔진 상태가 좋은지를 이제 확인할 거예요. 떨림이 정말 심하다는 차량들은 분명히 엔진 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 그리고 성능기록부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계기판에는 66965, 그리고 성능에는 66949네요. 현대기아 차량들이 조향장치 유격이 많습니다. 좌우로 핸들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죠? 후방 카메라 상태도 이상이 없다라는 거.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토파킹이 다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반드시 에어컨 상태 확인해 주셔야지만이 나중에 에어컨 쓰실 때 큰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에어컨 컴프레셔 나가게 되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대부분 소비자분들은 진단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정말 중고차 잘못 타시게 되시면은 이 스캐닝 안 해봤을 경우에 200~300만원
버리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진단기를 통해서 스캐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대 번호 다 찍혀 있죠? 보시죠. 고장 코드 하나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장 코드가 하나가 없다라는 거, 차량 상태가 정말 좋다라는 거겠죠. 보이는 것처럼 타이어의 편마모 상태 전혀 이상이 없죠. 그리고 나서 등속 조인트 상태를 볼게요. 전혀 이상이 없죠. 좁아도 그렇고 터진 부위나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하체입니다. 하체 뒤쪽에 어떤 부식이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볼게요. 부식 전혀 없죠. 머플 틱만 보셔도 부식은 없다라는 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경유 차량들은 뭘 봐야 되느냐, 바로 배기구를 봐야 됩니다. 배기구 지금 볼게요. 손을 만져보겠습니다. 지금 카본 슬러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지금 물이 나오죠. 이게 정상적인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검은 슬러지가 아주 까맣게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엔진 쪽이라든지 DPF 연료계통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룸이 이런 하드 케이스로 가려져 있습니다. 항상 이거를 탈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볼게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었을 때에 흰색 연기가 아니면 황색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그럼 엔진 상태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유가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네, 이 차량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누유 없어요. 에어 필터를 보시면 아시죠?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그럼 엔진오일도 같이 교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차는 엔진오일 교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라디에이터를 후레쉬로 붙여갖고 머리 새는 부위가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세요. 이 하단 쪽에 잘 새거든요. 시운전을 하게 되면은 간혹 가다가 쇼바가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변속이 안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운전을 하셔가지고 중고차 구입해 주셔야 되시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뭐 문제될 점은 없어 보이네요. 차 되게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중고차 찾아드렸습니다. 정말 차량 상태 나쁘지 않거든요. 너무 좋아요. 정말 좋은 중고차 구입하시려면은 미라자동차에서 구매 대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아시잖아요, 그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또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은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 대행 미랄자동차입니다. 정말 중고차를 잘 구입하시려면요, 미랄자동차에서 구매 대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차량을 볼 거냐, 지금 앞에 보이는 차량을 볼 거거든요. 차량은 올류 토탄 차량입니다. 일단 좋은 차량 찾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옵션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분께서 원하시는 옵션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어디에 왔냐면요, 바로 김포에 있는 매매단지에 왔습니다. 일단 여기도 실내에 있어서 차량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차량 상태가 어떨지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일단 구매 대행을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시려면요, 일단은 저희 미랄자동차를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구독하셔야지만이 좋은 중고차를 잘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차량을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할 건데요, 대부분 2천만원이 넘는 차량들은 봐야 되는 점들이, 차량 상태도 중요하겠지만은 차량 상태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실내외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내외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차량 상태가 좌지우지 된다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차량이 어떨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일단은 중고차를 구입하러 오실 때 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서류적인 겁니다. 이 서류적인 것들을 보면서 이 차량이 정말 문제가 없는 차량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시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차량 번호를 확인하셔야겠죠. 차량 번호 확인, 차대 번호 확인, 그 다음이 바로 이 차량이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말소가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은 아닌지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검사 유효기간 많이 남아 있네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또 있죠. 바로 성능 기록부입니다. 성능 기록부를 살펴봐야 되는데, 성능 기록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성능 기록부를 봐야 되는 부분, 어떤 걸 중점으로 봐야 되냐, 이 차량의 어떤 용도 변경이라든지, 뭐 용도 변경이 있는 차량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용도 변경에 따라서 차량 상태도 분명히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차량에 어떤 리콜 대상은 있지 않은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차량은 리콜 대상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콜을 이행을 했어요. 미이행을 했다 그러면은 제조사에 가서 리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행거리죠. 주행거리랑 계기판 주행거리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교체 유무 상태, 사고 이력이라든지 교체 유무 상태라든지 어디 판금 도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살펴보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실 때에 이 차량의 어떤 불량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미세누유에 아니면 누유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면서 반드시 구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아셔야겠지만은 이 성능 기록부가 틀린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육안으로 차 자체를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해 주셔야 되시고요. 또 그런 점이 어려우시다라면 미라자동차에서 구매 대행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능 상태 점검자가 이 차량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을 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차량 한번 볼까요? 비금속 탈부착 가능한 부품은 점검 사항에서 제외되며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차량에 사고가 있는데 사고 상태를 여기에 기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보험 이력 조회라든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만 좀 보시고요. 이 차량 상태가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외관 상태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중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외관 상태겠죠. 첫 번째, 헤드램프 상태입니다. 요즘에 나온 차량들 같은 경우는 HID, LED가 들어간 차량들이 많습니다. 헤드램프가 깨져갖고 습기가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차량들 예방하시려면은 어디 깨진 부위나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안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 쪽에 기스가 가장 많기 때문에 어디 깨지거나 기스난 부위가 있지 않은지. 범퍼 하단 쪽에 기스 있죠? 범퍼 하단 쪽에 기스가 있습니다. 범퍼 하단 쪽에 기스가 있지 않,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퍼 하단 쪽에 기스가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헤드램프 손상되거나 깨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문제 없고요. 전체 도색 상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항상 앞범퍼,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앞범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고객님들 중에서도 구입하러 가실 때 저처럼 보면은 정말 좋은 중고차 구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휠 상태를 봐야겠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휠 상태가 어디 손상되거나 어디 깨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타이어 상태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 상태는 이자가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나라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 깨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도색 상태, 도색이 불량이거나 아니면 또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휠도 마찬가지입니다. 휠이 손상되거나 깨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뒤에 대루등 마찬가지겠죠. 깨진 부위, 손상된 부위. 손상된 부위가 전혀 없죠. 또 차가 오래된 차량들 간혹 가다가 이 썬팅지 있잖아요. 썬팅지가 덜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뜨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또 썬팅지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요. 전혀 이상이 없죠. 반대편 휠 상태도 깨끗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색 상태 뭐 지금까지는 문제 없어 보이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편도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면은 외관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A등급, A, B, C, D로 나누면 이 정도면 A등급으로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차를 보러 가실 때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차량 단점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네요. 이제 도막 측정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막 측정을 하는 이유,
이 차량이 도색이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뭐 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후드 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휀다 부분, 운전석 휀다입니다.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도어 상태, 운전석 도어죠?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뒷도어입니다.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뒤엔다 소치가 조금씩은 틀릴 수가 있어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 C필러 쪽에서도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 B필러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 A필러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 천장 부분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트렁크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반대편이죠. 반대편 뒤엔다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반대편 뒷도어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운전석 조석도어죠. 조석도어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휀다 부분 네, 이 차량은 제가 봤을 때는 도색 한번 들어가지 않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뒤 범퍼 같은 경우는 도색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소음포동이기 때문에 크게 관여하진 않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타이어 상태, 이제 돈 들어갈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미리 꺼내놨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꺼내놓지 못했네요. 후레쉬를 들고 제가 이 차량 이제 타이어 상태를 한번 봐드릴게요. 타이어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언제적 타이어냐? 2019년식 35주차 타이어입니다. 그러면은 20년, 21년, 2년 정도가 된 타이어고요.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50% 정도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1년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반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드럼 상태라든지 부식 난 거 없고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일단 문제되는 점은 없어 보이고요. 뒷타이어도 마찬가지로 2019년식 타이어가 껴져 있을까요 과연? 여기 떠있네요. 똑같네요. 2019년 35주차 타이어. 뒤 트레이드는 60% 가까이 이상 남아있습니다. 뒤에 브레이크 패드도 마찬가지로 반 이상 남아있고요. 앞뒤 브레이크 패드는 좀 타시다가 아마 교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타이어가 뭐 찢어지거나 어디 손상된 부위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위도 없어 보입니다. 동일하게 19년도 33주차 타이어요. 네,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도 마찬가지로 34주차 타이어. 네,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 상태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실내 상태는 이 정도만 보셔도 어느 정도 차량 상태를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문제점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또 여기서 또 봐야 되는 점들이 바로 단차 부분입니다. 단차 앞범퍼와 이 휀다분에 단차가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제대로 범퍼를 고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단차 나는 부분 전혀 없죠? 없습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네요. 일단 제가 한번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내를 들어갈 때 중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차량이 흡연한 차량이 아닌지 아니면 담배 냄새가 나지 않은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흡연한 차량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뭐 시트 상태라든지 차량 상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뒷좌석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시트 상태 보시면 뒷좌석은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실내 상태는 뭐 장기세들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뭐 차량 상태는 저는 만족합니다. 뒤에도 뭐 장기세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반대편도 똑같이 뒷좌석에 열선 들어가 있고 시트가 손상되거나 찢어진 부위는 전혀 없다라는 거. 조수석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수석 상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부위는 전혀 보여주지가 않고요. 깨끗합니다. 네, 운전석으로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동 시트 2, 3회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작동이 되는데도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부품을 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조향장치 쪽에 한번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또 침수된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 상태 괜찮고요. 그리고 옵션상 좀 파악해 볼게요. 고객님께서 말씀하셨던 옵션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 이게 또 아셔야 되는 게 대부분 딜러분들이 이 옵션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가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구입하려는 차량이 내가 정확한 정말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를 또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실내로 들어왔고요. 실내로 들어와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시동을 켭니다. 시동을 켜서 이 차량의 어떤 엔진 소음이라든지 엔진 상태가 좋은지를 이제 확인할 거예요. 그죠? 엔진 상태가 좋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엔진의 부조 현상입니다. 엔진 부조 현상. 뭐 엔진이 특유의 경우는 떨림이랑 소음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떨림이 정말 심하다는 차량들은 분명히 엔진 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주변의 부품들, 뭐 엔진 빔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진의 떨림 어느 정도 또 예열을 시켜 놓고요,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제가 봤을 때 뭐 떨림 없습니다. 정상적인 차량이고요. 키로수 66,965km. 제가 아까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뭘 봐야 되냐, 이 성능 기록부에 나온 주행거리와 동일한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시장 내에서 보증은 31도는 2000km예요 2000km가 넘으면 절대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계기판 주행거리 그리고 성능 기록부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계기판에는 66965 그리고 성능에는 66949네요 뭐 차이가 뭐 제가 봤을 때 얼마 나지 않죠. 몇 킬로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전체적인 작동 유무 상태입니다. 이 사이드 미러 상태, 그죠? 사이드 미러가 안 접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출고하기 전에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유리 모터 같은 경우도 작동 상태 여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뒷좌석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여부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도어 상태를 한번 열어보세요. 정상적으로 열리는지를. 이거 도어가 망가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도어 상태도 실내에 들어가셔가지고 작동 유무 상태들 다 확인하셔가지고 네, 열리죠. 이상 없습니다. 반대편도 네,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를 그런 여부들을 제가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뒤쪽도 일단 문을 닫아 볼게요. 어우, 미끄럽네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네,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뭐 엔진 상태 뭐 문제 될 만한 부위는 없고요. 그 조향장치 유격, 현대기아 차량들이 조향장치 유격이 많습니다. 좌우로 핸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죠. 소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션 상태, 미션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나서 어떤 충격이라든지 어떤 슬립이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혀 문제 없고 후방 카메라 상태도 이상이 없다라는 거 지금 보셨습니다. 네, 미션 상태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풀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조수석에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토파킹이 다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눈밀러,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소모품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에어컨 상태 확인 안 하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에어컨 상태 확인해 주셔야지만이 나중에 에어컨 트실 때 큰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에어컨 컴프레셔 나가게 되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비쌉니다. 반드시 에어컨 상태 확인하셔갖고 중고차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차량 에어컨 상태 확인해 보고요. 통풍 시트도 확인해 보고 각자 열선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열선도 확인해 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동 유무 상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바로 진단기를 통해서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진단기.
대부분 소비자분들은 진단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팁을 드리자면은 시운전 나가실 때 가까운 카센터에서 진단기 한번 한 10,000원만 주셔도 한번 꽂아 주거든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해요. 정말 중고차 잘못 하시게 되시면은 이 스캐닝 안 해봤을 경우에 200~300만원 버리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고차 타러 가실 때, 구입하러 가실 때 시운전 하시면서 가까운 정비소에 가셔서 스캐닝 한번 해보시고 하체 한번 떠보시고,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은 좋은 중고차 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통풍 시트 잘 나오네요. 엉덩이가 시려요. 오늘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일단 끄도록 하겠습니다. 열선으로 바꾸고요. 에어컨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워요. 일단은 좀 더 냉매 상태 좀 확인해 볼 거고요. 일단 진단기를 통해서 스캐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2.0 차량입니다. 이준의 2.0이고요 차대번호 다 찍혀 있죠. 제가 빠르게 스캐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스캐닝 할 때 다른 걸로 먼저 제가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볼 거냐, 이 차량의 전체적인 좀 라이트 상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상태, 비상등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외부로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 유무 상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라이트 상태, 뒤에 대루등 상태, 브레이크 등 상태, 번호판 등 상태 이상 없습니다. 사이드 미러 리비트 이상 없고요. 전방에 이 차량은 HID가 들어가 있네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문제될 점은 일단 없어 보이네요. 키로수가 또 6만 킬로를 뛴 차량이기 때문에 또 중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체 상태입니다. 하체를 중점으로 보지 않았을 경우에 큰 돈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보이는 것처럼 타이어의 편마모 상태 전혀 이상이 없죠. 그리고 나서 등속 조인트 상태를 볼게요. 전혀 이상이 없죠.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앞에 쇼바도 그렇고 터진 부위나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반대편도 동일하게 확인해 주셔야 되십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확인할게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타이어 편마모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편마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등속 조인트, 지금 보이는 부분보다 등속 조인트예요. 합을 누유가 있지 않은지 링크 부분들 전체적인 상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차량 상태는요. 아마 스캐닝이 다 끝났을 것 같은데 끝났네요. 볼까요? 보시죠. 고장 코드 하나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장 코드가 하나가 없다라는 거. 그럼 이 이유는 차량 상태가 정말 좋다라는 거겠죠. 그죠? 네, 차량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구입하셔도 되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제 엔진룸을 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차량 상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하체입니다. 하체 뒤쪽에 어떤 부식이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볼게요. 부식 전혀 없죠. 머플 팁만 보셔도 부식 하나 없다라는 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경유 차량들은 뭘 봐야 되느냐, 바로 배기구를 봐야 됩니다. 배기구 지금 볼게요. 손으로 만져보겠습니다. 지금 카본 슬러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지금 물이 나오죠. 이게 정상적인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경유 차량을 내가 구입하러 갔는데 배기구를 만져보세요. 긁어보세요. 긁어봤는데 검은 슬러지가 아주 까맣게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엔진 쪽이라든지 DPF 연료계통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량들은 절대 구입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차는 순환도 잘 되고 있고 정상적인 차량이라는 게 일단 보여집니다. 꼭 아셨죠? 좋은 팁입니다. 정말 중고차를 구입하러 가실 때에 특히 경유 차량들 뒤에 배기구에서
배기가스 나올 때 카본이 많이 나온다 그런 경우 있어요. 매연이 많이 나온다. 그런 경우의 차량들은 절대로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큰 돈 들어갑니다. 이제 또 엔진 상태를 제가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진룸 열어서 차량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엔진룸 상태를 보는 방법이에요. 항상 중고차를 보러 가시면 대신 엔진룸이 이런 하드 케이스로 가려져 있습니다. 항상 이거를 탈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탈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엔진을 켠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워밍업이 돼 있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 오일캡을 열어볼게요. 오일캡이요. 잘 보시죠. 기름이 튈 수도 있어요. 오일캡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었을 때에 흰색 연기가 아니면 황색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그럼 엔진 상태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흰색 연기 육안으로 확인할 만큼 조금씩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 문제 없다 보시면 되고, 또 오일 게이지 열었을 때에 또 어느 정도 연기 뿜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보는 만큼의 뿜어져 나온다 그러면은 엔진 상태는 좋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은 엔진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시동을 끄도록 할게요. 너무 시끄러워서. 네,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엔진 상태도 그렇고 차량 상태 나쁘지 않다, 정말 괜찮다 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제가 후레쉬를 또 어디에 뒀을까요? 네, 후레쉬가 있어야 됩니다. 후레쉬가 없으시면 휴대폰이죠. 휴대폰으로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유 상태예요. 누유가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이런 끝에 모서리 부분들, 엔진 미미 상태,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거 부동액 상태, 부동액이 정상적으로 채워져 있죠. 그 성능 기록부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서 정말 이 차가 누유가 있지 않은지를 또 살펴보셔야죠. 뭐 누유 상태, 제가 봤을 때는 성능장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뭐 인천 같은 거, 인천 부천은 예전에 악명 높았잖아요. 그죠? 허위 매물로. 하지만 성능은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정말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누유 없어요. 육안으로 보여지는 누유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소모품 상태 한번 볼까요? 제가 냉각수 상태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상태 확인을 볼 거고, 경유 차량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이 차량을 오래 타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에어필터를 보시면 아시죠?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엔진 오일을 교체할 때 이 에어필터까지 같이 교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에어필터 교체해야 되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럼 엔진 오일도 같이 교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차는 엔진 오일 교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경유 차량도 오래 잘 구입하시려면은 제때 소모품 교체 잘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센서가 있어요. 에어필터 에어 센서가 있거든요. 여기 이거 빼시면은 탈거하셔갖고 교체하시는 것도 되지만 저는 세척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그래야지 오래 타실 수가 있고요. 차 나가는 게 또 틀려지실 거예요.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브레이크 오일 상태 이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여지 이 차량은 전혀 없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네요. 뭐 발전기 상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라디에이터 보는 거예요. 라디에이터를 후레쉬로 붙여갖고 어디 새는 부위가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세요. 새는 부위가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에어컨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밑에 하단 쪽, 이 하단 쪽에 잘 새거든요. 하단 쪽도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혀 새는 부위 없죠. 네, 이 차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고도 제가 봤을 때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확인해 드렸던 것처럼 사고도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풀림 작업 전혀 없죠. 양쪽 뒤엔다도 도색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문콕, 하단 쪽에 문콕이 있습니다. 차량 상태 괜찮습니다. 좋은 차량을 고르신 것 같고요. 네, 이 차량은 제가
좀 더 소모품 살펴보고 시운전 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시운전이에요. 시운전을 하게 되면은 간혹 가다가 쇼바가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쇼바가 깨진다라든지 아니면 뭐 변속이 안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운전을 하셔가지고 중고차 구입해 주셔야 되시고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쇼바 쪽에서 깨져서 뭐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속이 안 되거나 하차 쪽에서 소음이 발생되게 되면은 또 큰 돈이 들어갈 수 있겠죠. 반드시 중고차 구입하러 가실 때에 시운전까지 최종적으로 시운전까지 마무리 하셔야지만이 좋은 중고차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뭐 문제될 점은 없어 보이네요. 차 되게 좋습니다. 크게 뭐 문제되는 점 전혀 보이지도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구입을 하셔도 정말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소견이고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운전이 안 되네요. 여기서 그냥 마무리도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정말 구입하셔도 되는 차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중고차 찾아드렸습니다. 정말 차량 상태 나쁘지 않거든요. 너무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미래자동차에서 추구하는 그 방향과 맞는 중고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중고차 찾아드렸고요. 정말 좋은 중고차 구입하시려면은 미래자동차에서 구매 대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아시잖아요, 그죠? 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또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은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